윤세영은 황진구를 확실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에게 화를 내면 낼수록 황진구가 구하나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니 억지로 참고 신혼집에서 화해의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진구 씨, 내가 구하나 씨에게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아. 그리고 진구 씨한테도 못난 모습 보여서 사과하고 싶어. 우리 이번 주말은 신혼집에서 보낼까? 회사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윤세영은 황진구와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는데요. 황진구는 구하나를 폭행한 윤세영에게 아직 화가 안 풀려서 장시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약혼자인 윤세영이 화해를 청하니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를 위해 음식을 배달시켜 손수 만든 것처럼 위장을 하고 황진구에게 애교를 부리는데요. 진구 씨, 남들이 보면 우리가 약혼자가 아니라 원수지간인 줄 착각하겠어. 요즘 워낙 다툰 일도 많았고.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없을까? 우리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 난 하루라도 빨리 진구 씨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 안 하게 말야. 그리고 진구 씨 그거 알아? 구하나 씨가 남자친구 있었던 거 말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진구 씨를 의심했지 뭐야. 전에 사귀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지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건지. 사무실까지 꽃배달도 보내고 구하나 씨를 엄청 좋아하나 봐. 앞으론 구하나 씨 의심 안 하기로 했어. 윤세영은 황진구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했는데 황진구는 내심 찔리는 게 있어서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윤세영은 황진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오늘 밤 같이 있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윤세영이 씻으러 간 사이에 윤세영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황진구는 받지 않으려다가 신호가 끊기지 않자 직접 받게 되었는데요. 여보세요? 윤세영 산모님이시죠? 저는 늘 푸른 산부인과 정간호사예요.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셔서요. 여보세요? 황진구는 윤세영의 폰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 씨 휴대폰 아닌가요? 간호사는 계속 질문을 했고 황진구는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황진구의 대답에 간호사는 어머나, 윤세영 산모님 남편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윤세영 산모님이 다녀가신 후로 다시 내원을 하지 않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첫 진료받던 날도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전 남편분이 안 계신 미혼모인 줄 알았어요. 다음엔 산모님과 꼭 함께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산모님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황진구는 간호사의 설명이 너무 황당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진구는 이상한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빨리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윤세영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산부인과에서 온 기록은 없었습니다. 윤세영의 미리 기록을 다 지워버린 것이었는데요. 황진구는 방금 전 통화 기록을 지워버리고 산부인과 이름과 전번을 자기 휴대폰에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윤세영은 잠깐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욕실에서 나와서 황진구 옆에 수줍에 앉는데요. 황진구는 윤세영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윤세영의 얼굴을 보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세영아, 나 집에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 하자 윤세영은 정말이야?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으셨는데 갑자기 감기 드셨다는 거야? 하자 황진구는 감기인지 뭔지 아직 모르니 병원에 모셔가야지. 어머니 연세엔 감기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말야. 네가 이해를 좀 해줘. 윤세영은 그럼 나도 가자. 내가 어머님 죽이라도 끓여드려야지. 하자 황진구는 그럴 거 없어. 그러다가 너도 감기 옮으면 어쩌려고. 황진구는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 윤세영은 자기가 임신한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우를 보러 가는 것이 꺼려지긴 했습니다. 윤세영은 사실 구지석과 하룻밤을 보낸 뒤 아이를 가진 것이었는데요. 황진구가 구하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황진구를 뺏길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구지석의 아이를 지워버려야만 하지만 황진구의 아이로 둔갑을 시키면 황진구가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황진구의 잠자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울이 아프다고 황진구가 가버린다고 하니 윤세영은 계획이 틀어져 다시 화가 올라오지만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찾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윤세영이 신여진의 상속녀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드나드는 일도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편하게 될 것이고 윤세영은 그동안 아이를 유산시킬 기회를 노릴 생각이었지만 만에 하나 실패를 하더라도 황진구의 아이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고 한 황진구는 집으로 가지 않고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윤세영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사는 황진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윤세영 산모님은 첫 임신이 아니시고 한 번 아이를 지우신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임신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우울증이 와서 또 아이를 지워버리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서 천만다행입니다. 남편분께서 많이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금방 나아질 겁니다. 황진구는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남의 얘기를 듣고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황진구는 지금 윤세영이 가진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의심이 되지만 윤세영이 이미 유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영이가 유학 시절 누굴 만났다는 얘긴데 상대방이 누구길래 아이를 지워버린 것일까? 그리고 이번에 가진 아이 아빠는 또 누구란 건가? 과거의 일은 묻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일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회장님은 자기 자식이 아닌 구하나 씨를 자기유로 받아들여 살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황진구는 윤세영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윤세영에게 다른 남자가 있으면 놓아주어야 하는지 갈등합니다. 황진구는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 구지석이 지나가다가 황진구를 발견합니다. 이런 데서 술을 마시다니 황진구 사장도 출신은 못 속이는군요. 소주에 마음을 의지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면서 대단한 해성그룹 주인인 줄 착각이나 하고 말야. 하자 황진구는 술 생각이 있으면 그냥 앉으면 되지 뭐가 그리도 말이 많습니까?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는데 황진구는 그때 구하나 씨와 윤세영한테 왜 불쌍하다고 했습니까? 하고 묻자 구지석은 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니 불쌍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곧 모든 걸 잃게 되니 불쌍하고 그런 거죠 뭐. 하자 황진구는 그럼 이미 뺏긴 사람은 어떤가요?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지는 건가요? 하자 구지석은 구하나와 윤세영 두 사람 중에 누가 황진구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둘 다 황진구 사람 아닙니다. 둘 다 한 번도 황진구 사람인 적이 없었는데 뭘 빼앗겼다는 건지.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약이 오르는 겁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들 생각은 있고 우리가 원수지간인 것도 있고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구지석과 황진구는 적당히 취기가 오르자 서로에게 적대시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술에 약한 구지석을 집거지 바래다 준 황진구는 구지석의 집에서 낯익은 커프스가 달린 셔츠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윤세영이 사무실에서 주었다는 커프스와 똑같은 것이었는데요. 구지석이 취해 잠이 들어있는 사이 황진구는 신방울이 준 커프스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 커프스를 사무실에서 주운 게 아니라면 그럼 윤세영이 가진 아이는 구지석의 아이란 거야? 인공유산을 한 적이 있다던 그 아이도 설마 구지석의 아이였던 거야?
황진구는 윤세영이 구지석을 유학 시절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한 거짓말이란 것을 알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윤세영과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